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2년 11월 14일 신박사의 장마감 먹기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국내 시장은 좀 조정받았죠. 네, 조정받았지만 무난하게 그래도 상승 추세는 유지했다고 봅니다. 아시아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강세 유지했고요. 미국의 나스닥 선물, 미국 선물이 장중에 소폭의 약세를 보이면서 약간 국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긴 하지만 그래도 시총 상위주 몇 종목 좀 빠진 거 제외하고는 중소형주들은 상당히 또 강세 종목도 많았고, 또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또 반등의 분위기를 좀 이어가는 그런 형태였다. 이렇게 좀 오늘 장에 대해서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좋은 어떤 흐름 잘 출발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오늘 이슈 중에서는 또 삼성 전자 이재용 회장이 됐죠. 이재용 시대는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오늘 삼성 S자가 이재용 회장 취임 후 가장 큰 거래를 해냈습니다. GM과 볼보와 합작사를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한다.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중요도는 삼성그룹 내에서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 셀트론 제약이 역대 3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늘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었습니다. 그 이유도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시장 0.34% 약세 2474포인트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은 확실히 늘어난 걸 느끼죠. 11조 터졌습니다. 이거 거래대금 터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약간 강보합 정도 출발했다가 큰 등락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갭 상승한 부분, 요 부분을 깨지 않으면서 유지하는 흐름으로 전개됐고, 또 거래대금을 늘렸기 때문에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또 달라지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또 거래량 기준으로 보더라도 저번에 얘기 드렸듯이 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늘리는 게 바닥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 부근에서도 지금 거래량을 늘리고 있죠. 이런 것들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딴에서도 지금 손바뀜이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거고, 또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상당히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려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거래대금 작지 않게 나왔고, 결국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거래대금과 거래량을 최근에 늘리면서 바닥권의 가능성을 높이는 흐름이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보여지고요. 코스닥 증시도 오늘 0.23% 약세 729포인트 마감했고, 거래대금은 6.7조 확실히 좀 늘어난 모습 보이죠. 상승 종목 수는 많았습니다. 코스피가 560종목으로 200여 종목 이상 많았고요. 하락 종목 수보다. 그리고 코스닥도 842종목 상승으로 하락 종목 수보다 한 250종목 정도는 많았죠. 수급은 오늘 엄청난 변동은 아닌데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400억 순매수로 계속 순매수의 흐름을 이어갔고, 기관은 1,700억 순매도,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230억, 기관이 1,500억 각각 순매도를 했습니다. 선물은 외국인이 2,200계약 순매도했고요. 그래서 수급 변동은 크진 않았고, 오늘 고객 예수금은 49조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시장이 좀 살아나니까 주식을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신용융자금은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16조 3천억 정도. 그러니까 최근에 시총 불어난 거에 비해서는 많이 안 늘어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신용융자는 낮은 상태를 좀 유지하고 있다. 오늘 아시아 증시, 니케이 증시는 1% 빠졌고, 홍콩, 대만은 1.9%, 1%. 대만이 1% 상승하면서, 바닥에서 굉장히 세게 올라오네요. 한국 증시랑 비슷하게 올라오는데, 한국 증시 대비 오늘 월등히 좀 강한 흐름으로 반도체 업종 자체가 최근에 미국장에서도 굉장히 강하죠.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상해 증시 0.13% 약세 마감하면서 오늘 아시아권에서는 홍콩, 대만이 강하게 그래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흐름으로 마무리된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차트 흐름도 아주 나쁘지 않게 전개됐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60일선을 트라이하는 또 흐름 돌파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걸치면서 거래대금 늘렸다는 거는 이 부근에 또 강력한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다는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승 종목 수가 많았다는 거, 거래대금 늘리면서 많았다는 거는 용기 있게 들어오는 수급들이
생기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업종 지수도 장기 평선 뚫어내고 오늘은 뭐 약세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형태. 또 KLX 헬스케어 업종 지수도 바닥권 탈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인터넷 플랫폼 게임도 단기 반등이 컸는데 오늘 뭐 조정은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는 0.7%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점진적으로 이제 그 바이오 업종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이 오늘 조정받았지만 저는 뭐 무난하게 조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질 그런 구간도 아니고 두려움을 가질 구간도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은 뭐 큰 변동이 없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큰 변동사항은 없으니까 넘어가고, 역시나 이제 이제 해외 쪽에서 요걸 봐야겠죠. 원달러 환율을 봐야겠죠.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었어요. 이게 낙폭이 너무 컸죠. 좀 반등이 나오면서 정도 한불 꺾인 거는 이제 확실하니까 뭐 다시 이제 전고 좀 돌파하는 흐름은 전개되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만큼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정도 어떤 시장에서 퍼지고 있었던 뭐 위기 상황이 있잖아요. 막 뭐 우리나라에서도 레고랜드 사태라든지 영국의 또 국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락 좀 넘어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원달러 환율 오늘 좀 반등 나오면서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약간의 조정을 만들었던 것 같고, 삼성전자 1.5% 빠졌고, 그리고 이제 LG엔솔이 오늘 조정받았네요. 3%. 그래서 최근에 너무 강하게 왔고, 또 이제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물량들도 오늘 좀 나왔는데요. 크진 않네요. 외국인 쪽에서도 17,000계약 정도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제 어떤 조정 구간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가 2.7% 빠지면서 이 반도체 업종이 지금 쭉쭉 치고 나가는 흐름이 전개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도 이제 기간 조정 구간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이 반도체 업종의 이제 주요 종목들도 오늘 뭐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주식에 이치기도 해요. 그래서 쭉쭉 뻗어나갈 수는 없고요. PSK도 이제 강한 어떤 흐름 속에서 오늘 조정받았고, 원익IPS도 2% 조정에, 테스는 그래도 3% 상승하는 흐름. 하지만 추세적으로 상승이 바로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주식의 이치죠. 이렇게 역별로 빠져가지고 바닥권을 형성하더라도 V자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어떤 그 개별주의 호재라든지, 아니면 그 전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금리 낮추고 이제 돈 푸는 뭐 그런 어떤 액션, 그런 것들 아니면 V자는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진테크, 주성엔지니어링, 뭐 솔브레인 이런 것들 오늘 좀 2-3% 정도의 어떤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바이오 보합 정도, 그리고 삼성 SI가 오늘 이제 큰 호재들이 나왔는데요. 장중에 뭐 4% 넘게 이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 SI, 삼성그룹의 전략들 같이 정리해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IRA 법안의 유예, 그 부분이 작용하면서 현대차, 기아, 요런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 또 이제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뭐 포스코 케미카 같은 또 2차전지에 강력한 수직계열화 호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뭐 끊임없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네이버는 좀 조정받았고, 카카오도 소폭의 조정인데, 오늘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 이제 카카오페이 이런 기업들은 또 강한 흐름을 이어가는데 윗꼬리를 좀 만들었네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해서 좀 이제 단기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죠. 오늘은 화학주들이 좀 강세였습니다. 롯데케미칼이 7% 강세.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주 내에선 또 이제 한온시스템, 그룹주는 아니긴 하지만 뭐 관련 기업이죠. 한온시스템이 8%, 금호석유 3%, 현대제철이 4.5%, 화학정유 이런 기업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었네요.
셀트리온 오늘 3.6% 약세. 미국의 이제 바이오 기업들 약세에 같이 연동되는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계속 강세죠. 탈바꿈된 어떤 사업 구조, 전장 사업부의 어떤 부각이죠. 또 애플하고 또 합작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펼쳐 있기 때문에 좋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 코스닥 쪽에서 에코프로비엠이 시총 1위를 올랐습니다. 오늘 4% 급등.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5% 급락하면서 시총 순위가 이제 바뀌는 흐름들. LNF 1% 조정을 좀 받았고, 카카오 게임즈 4% 약세. 그러니까 카카오 그룹주들 이제 단기 낙폭 과대로 이제 급등 나오다가 단기 차익 실현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죠? 위메이드 약세였고, 시젠이 오늘 7.9% 단기 반등 정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3분기 영업 손실을 좀 보게 됐죠. 이제 코로나 모멘텀은 이제 거의 다 소멸됐다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WCP 같은 분리막 회사, 또 신규 상장 종목도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 동아기업 1% 상승, 오늘 실적 나쁘지 않게 나왔죠. 대주전자재로 이제 시장에서 뭐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어떤 좋은 어떤 리포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사양 배터리의 핵심은 실리콘 음극재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분야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는 그런 어떤 대주전자 재료는 오늘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오늘 종목들 조금 이제 뭐 조정 나오는 것도 있었지만 뭐 상승 추세, 반등 추세의 어떤 흐름들은 계속 이어갔고요. 또 이제 이번 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와서 이제 뭐 네옴시티 관련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에너지 협력이라든지 엄청난 또 뭐 보따리가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기대 가치가 크기 때문에 오늘 뭐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거는 뭐 끊임없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일에 이제 방한을 하죠. 이미 이제 운영진들 사람들은 이미 이제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현대건설도 거의 실질적으로 지금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1% 상승, 근데 뭐 실질적인 수혜주죠. 삼성물산도 이제 거기에 같이 현대건설 컨소시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기 평선까지 올려버리는 흐름들 보여줬고, 또 수주 지원단에 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가 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진짜 박스권 상단에 지금 붙여놨죠. 52주 신고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산마켓 같은 기업도 밑에서 좀 올려치는 흐름으로, 이게 이제 그냥 중소형주들 딴의 어떤 테마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중대형 종목들도 이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은 밑에서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사실 상당한 또 시세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여건, 환경을 만들고 있죠. 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는 이 테마가 이제 작진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에도 이제 다음 주 전략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이 부분은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서 한번 활용해 볼 만한 그런 이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하여튼 뭐 중요한 어떤 내용이 이번 주에 있다는 거 계속적으로 제가 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기업 중에서 해성 DS가 최근에 낙폭이 컸는데요. 이제 서서히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흐름 자체는 뭐 무너진 건 아닌데, 일시적으로 좀 분기 난해로는 컨센 대비 좀 실적이 저조할 수 있기 때문에 시끌컬한 어떤 이제 부문도, 사업 부문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이제 떨어진 거지, 전혀 뭐 제가 볼 때 문제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흐름이 이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어떤 시각으로 종목과 섹터 전략으로 들어간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제약 실적부터 체크해 드릴게요. 3분기 역대 3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인데요. 매출액이 1038억, 영업이익이 135억 해서 전년비 매출액이 14%, 영업이익은 3.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고성장을 이뤘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호실적을 달성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셀트리온 제약의 이제 주가 반등이 조금 상대적으로 강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당뇨병 치료제, 고혈압 치료제 등 개량 신약 개발로 시장 확대 계획이다. 그래서 고덱스 캡슐이 174억 매출을 올리면서 실적을 이끌었다. 최근에 이제 급여 유지 결정을 받았죠.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이
작용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바이오시밀러 국내 판권을 갖고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팔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번 분기에 180억 정도를 팔았군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지금, 근데 워낙 이제 국내 시장은 작다 보니까, 매출이 크게 이제 증가하기는 좀 어렵죠. 다만 이제 뭐죠? 갑자기 케미컬 쪽, 케미컬 쪽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품목을 늘리고 있고, 그쪽에서는 성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 증대는 계속 이뤄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또 이제 최근에 진행된 청주 공장에서의 프리필드 시리즈 생산실에 대한 EU 쪽에서의 정기 감사에서 GMP 문서 모두 적합을 받았다. 이제 본격적인 글로벌향 제품 생산 준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향후 좀 실적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셀트론 제약도 계속 실적적인 부분에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셀트론 그룹도 오늘 뭐 조정 좀 받긴 했지만 문제없이 우상향의 기조를 보일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삼성 SDI가 상당히 또 좋은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요. GM하고 이제 볼보하고 합작을 추진한다. 어쨌든 반도체 다음으로 이제 배터리가 이재용 체제에서 뉴 삼성의 윤곽을 드러내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1월에 이제 GM과 조인트 벤처 발표가 유력하다. 그리고 다음 달 볼보와 합작 공장에 대한 설립을 추진한다. 그래서 각각 연산 50기가와트시 4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고, 이 삼성 SDI 사업 성과로 배터리 수익성에 대한 입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젠5 성능 개선 비밀병기 젠5P 투입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지금 높이고 있는 부분이 글로벌 메이커들에게도 어필이 되고 있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가 미국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 2곳과 각각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총 80억 달러, 10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취임 후 추진하는 첫 대규모 투자다. 그동안 전기차 배터리 사업의 보석이었던 삼성그룹 사업 전략의 변화가 감지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 기업 배터리 수요 증가와 최근 우수한 실적으로 수익성을 입증한 삼성 SDI의 사업 성과가 변화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이재용 체제 뉴 삼성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반도체 후속 사업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낙점한 모습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거의 뭐 낙점했다 보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더 큰 투자들이 아마 이뤄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차세대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 지금 상당히 또 비밀 병기라고 하는데, 뭐 요 부분이 또 엄청난 임팩트를 주는 이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GM 같은 경우 이제 먼저 삼성 측에 제안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GM은 LG 엔소라고 이제 같이 이제 합작사를 이제 설립해서 하잖아요. 근데 삼성 SD하고도 한다. 거기는 지금 파우치형 배터리인데, 삼성 SD는 파우치형 배터리를 추가하지 않죠. 각형과 원통형 배터리에 이제 주력하고 있는데, 그럼 GM이 이거 그러면 약간 좀 폼팩트에 대한 전략 변화를 좀 보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삼성 SDI는 파우치를 하지 않았던, 고수하고 있잖아 그렇게. 그래서 어쨌든 먼저 제안한 쪽이 뭔가 전략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제안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삼성 SDI는 계속적으로 이제 배터리 성능을 이제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해왔는데요. 어쨌든 뭐 새로운 또 이제 차세대 또 배터리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상당한 또 차별화된 영업과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니켈 함량을 91%까지 끌어올리고, 희귀 금속으로 원가가 높은 코발트 함량을, 코발트가 비싼 거니까 10% 이하로 낮춰서 생산 원가를 줄이면서 에너지 밀도를 10%가량 높인 제품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타진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볼보 같은 경우 이제 중국에서 인수해서 중국 기업이긴 한데, 어쨌든 미국 사업을 진행하려면 거기 뭐 배터리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어딜 거 써야 되냐 할 때 삼성 SDI를 낙점했을 걸로 지금 추진한다고 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를, 이제 전기차를 만들어 팔려면 결국은 한국 배터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럼 선택은 뭐 LG나 SK나 삼성, SI 요 셋 중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합작사 설립이나 조인트 벤처나 이런 것은 그런 것들이 계속 흘러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재용 체제 뉴 삼성은 배터리 다음, 아니 반도체 다음으로 배터리다. 그래서 삼성 SI가 스텔란티스에 이어서 GM과 볼보까지 굵직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 세 곳을 단숨에 파트너로 나아지게 됐다. 결국은 이제 굉장히 주가가 안 빠지고 강했잖아요. 예, 그 이유가 나왔네요, 결국은. 특히 이제 미국 IRA 발표 이후 삼성 SL을 비롯한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 몸값이 폭등을 하고 있죠. 결국 미국이 중국산을 이제 배제하는 걸로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는 한국 배터리를 가지고서 이제 만드는 걸로 거의 굳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지금 전기차의 고성장을 이룰 대표적인 시장으로, 향후에는 뭐 중국 시장을 제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한국 배터리는 야 이거 뭐 예상했던 수준보다 더 큰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주가가 안 빠지는 거죠. 그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우리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삼성 SI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SI의 주가는 이렇게 정고점 부근에 지금 붙이는 흐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계속 들어오는 흐름. 그래서 결국은 삼성 SI의 주가 흐름은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고, 그건 이제 그 실적 수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2차 전지 업종이 주도 업종이라는 걸 확실히 새겨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에 이제 종목들을 점검해보면요. 오늘 코스피 쪽에서 단연 뭐 삼성 SI입니다. 520억 들어왔고, 현대차 그룹주도 오늘 수급이 들어왔죠. 현대차, 기아, 역시나 이제 수급 상위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 LG생활건강 비롯해서 화장품주들도 낙폭과대 이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 LG전자 최근에 꾸준히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이건 뭐 네옴시티 또 우크라이나 재간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좀 부는 것 같고, 오늘 화학주들이 좀 좋았어요. SK케미칼, 뭐 효성 TNC라든지, 그리고 현대건설기계도 뭐 네옴시티 뭐 그런 쪽으로 수급이 붙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기업들이 그래도 가장 좋은 수급들이었네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상신 EDP, 성우, 이거는 이제 자동차인데 2차전지 지금 재료가 붙고 있죠. 성우하이텍,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 엔캠, 이거 다 2차전지네요. 그렇죠. 신흥 SEC, WCP, 첨보. 그래서 에콜론이 이제 그래도 바이오 쪽, 클래시스, 시젠 이렇게 좀 수급이 붙던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중심으로 오늘 수급이 좀 좋았고, 뭐 일본 또 우크라 재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수급이 붙으면서 이번 주 테마성으로 이제 움직이는 수급들도 상당히 활발한 걸로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좀 마무리 지어봤는데요. 시장 모레 출발 나쁘지 않았고, 또 이제 업종별로 또 활발하게 또 거래되는 종목들, 또 거래대금도 늘리면서 반등의 추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현명한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